안녕하십니까 학습자 여러분. 4주차 이제 1차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정책 부분을 쭉 이어오고 있었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PM, SM 2명, 현재는 팀장, 담임 2명, 이거 기억하시죠? 자, 거기까지 했고요. 우리 합격 비서 자료 그 다음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청소년 어울림마당.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과거에 예전에는 이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명칭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청소년 문화 존이라는 사업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어떤 지역이라는 뜻 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청소년 어울림 마당, 마당, 그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 60조 또 61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업 정책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그죠? 시도 또는 시군구에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어울림 마당을 사업을 사실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맡기게 되는데요. 보통 그죠? 그래서 장소가 제일 중요하게 정해지게 되겠고,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의 공연, 전시, 경연, 놀이체험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 어울림마당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공간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 다니면 거기서 키우는, 예컨대 이 밑에 나오는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열심히 어떤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 댄스 동아리라고 합시다. 댄스 동아리가 있다. 우리 어떤 수련관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청소년 동아리를 키우거든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죠? 그 결과물들을, 그죠?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댄스 동아리가 어울림마당 행사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공연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아예 기획을 경연대회 같은 걸 열 수도 있겠고, 그죠? 댄스뿐만이 아니라, 그죠? 여러 예술 창작 활동들의 전시도 이 어울림마당 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청소년 수련 시설에 있는 동아리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에 있는, 그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동아리도 가능하겠고요. 그죠? 아무튼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놀이 혹은 체험 활동 내지는 각종 경연,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 그죠? 그죠? 장소가 되겠죠. 장소. 그죠? 그리고 그냥 장소만 제공해 주면 안 되니까 어울림 마당 이런 사업을, 그죠? 사업을 여기 보시면 시도에서는요,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11번 하게 돼 있고, 시군구에서도 6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청소년 사업 정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죠? 이 시군구마다 이 어울림마당을 어떤 청소년 단체에 맡겨서 할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는 여수 YMCA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요. 그죠? 순천의 경우도 법인이 많진 않아서, 그죠? 맡길 곳이 마땅치는 않습니다만, 순천은 주로 청소년 수련관이 위치해 있는 행동, 중앙동이라도 빌 수 있죠. 그래서 문화의 거리, 수련관 앞에
어떤 그 뭐랄까 공간을 활용하고요. 문화의 거리 그 공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금당 지역 쪽에 청소년들은 머니까 이쪽에 또 뭐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순천에서도 하고 있고 여수에서도 하고 있고 광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또 대표 옛날엔 대표 문화존 그랬는데 대표적인 어떤 어울림마당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 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지요. 이 어울림마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대개는 자율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그죠? 자신들의 어떤 동아리마다 주제나 그죠? 공통 관심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연습도 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그죠? 아니면 작품 활동을 이 어울림 마당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서는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당연히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고 연중 어떤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원 같은 걸 받으려면요. 청소년 동아리라도 실적,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 이력, 경력,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지도자가 배치가 된 동아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동아리로 봅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활동 안전 분야의 또 내용들을 사업 정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를 따시면 합격하시면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이 SM 그러니까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 담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공고가 나기는 하는데요. 또 각종 청소년 수련 시설에 그죠? 수련 시설에 아예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로 뽑기도 합니다. 이 수련 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 중에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배치 기준에 맞는 그죠? 배치 기준을 꼭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시, 군, 구, 지방정부에서도 이 배치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 지도사라고 해서요.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일부 배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배치 지도사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게 됩니다. 보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지사 따면 그죠? 취업이 수련시설은 청소년 지도사만 거의 뽑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이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수련시설들을 어떻게 지도사의 기본급의 일정 부분을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이다. 배치 지원 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사들을 배치 지도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전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도 종합안전점검, 평가 이런 걸 받는데 당연히 법에 활동진흥법에 근거가 나와 있고 우리 전통적 구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련시설을 그죠? 이 안전과 어떤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짝수회에는 자연권, 홀수회에는 생활권 이런 방식으로 그죠? 점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연권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수련원, 야영장, 유스 호스텔 등이고요. 생활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검 평가를 하는 실시 기관은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보다 이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안전점검을 담당하고요.
예. 그래서 안전 관련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라 그래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은 우리 국책연구기관이죠. 청소년 분야도 국가에서 그죠?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죠? 여러 목적으로 국가에서 세운 인문사회연구소 아래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청소년 개발원 이렇게 불렀고 그죠? 우리 혹시 여러분 교육계통에서도 교육개발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양재동 이런 데 했었는데 지금은 분권화가 돼서 지방으로 좀 이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합평가는 정책연구원에다 맡기게 되고 수련시설의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상황, 인사 및 조직 등의 운영 이런 전반, 제반 사항 등을 다 평가해서 어떻게 해요? 포상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여러분이 혹시 방문하시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이러한 종합평가에서 우수 수련 터전 수련기관으로 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걸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막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어떤 정기적인 평가나 이런 거에서 좀 기간을 늘려주는 그죠? 매년 이제 2년마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예해주는 뭐 이런 것들 각종 또 직원들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또 인센티브 제공해 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의 홈페이지 youth.go.kr 여기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신고제. 어떤 신고제라 그랬어요? 사전 신고제라고 했어요. 수련활동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그죠? 역시 활동진흥법에 근거가 있어요. 어떤 활동이 신고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숙박을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 활동이기 때문에 대상이 청소년이어야 되겠죠?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련 활동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렸죠. 비숙박 수련 활동 중에서도 예외가 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대규모 몇 명 이상 요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15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숙박은 안 하더라도 비숙박 수련 활동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주 많은 인원의 부상자나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비숙박이라 하더라도 150명 이상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규모이거나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이거 나왔었잖아요. 뭐 수상 활동이랄지 항공 활동이랄지 그죠? 장거리 걷기라든지 그 다음에 산악이라든지 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부적인 뭐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그죠? 기타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위험도가 높다는 거 반드시 이 활동은 인증받아서 해야 되기도 하면서 인증도 필요하고 그죠? 또 사전 신고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죠.
시, 군, 구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누가? 이 수련 활동을 주최 운영하려는 자가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참가자 모집. 이 프로그램 수련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사전 신고를 온라인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제가 별표 많이 쳤죠, 지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시설 확충에 관한 정책이 있죠. 그래서 활동진흥법 내지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나와 있는 시군구마다 수련관, 이건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읍면동의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걸 법에 나온 걸 지키려고 지으려고 하지만 재정이 부족하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요?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거 신규 건립 지원, 기존 시설, 이거 용어를 좀 알아둡시다. 용어. 기존에 지어준 거, 건립 지원해준 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낡아요. 여러분이 낡은 시설에 가서 수련 활동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노후화된 수련 시설, 사회복지에도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뭘 해준다? 기능 보강을 해준다. 기능 보강을 해준다. 참고로 요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신규 건립 지원도 해주고 기존 시설의 기능 보강도 지원해준다 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시도에서 이거를 자율 편성할 수 있게끔 시도에다가 그죠? 자율 편성할 수 있게끔 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최근 포항이나 이런 그죠? 지진 있었죠? 내진 보강비 이런 거 편성도 가능하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우리 제가 앞에서 또 한번 강조 드렸었는데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부분에서 자립지원 관련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지지원법에서는 CYSNet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커뮤니티 유스 세이프티 넷 네트워크다. 직역하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 그물망인데 실제 법에는 복지지원법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로 나와 있다. 복지지원법이 근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관련 자원을 잘 연계해 가지고 안전망을 CYS 넷이라는 안전망을 잘 구축 운영함으로써 그죠? 학업 중단 청소년, 가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CYS넷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그죠? 이 안전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해줘서 잘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로 어떻게 복귀, 자립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넓게 보죠.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고, 그죠? 전국의 2017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상담복지센터, 이 안전망의 센터 중심에 이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시군구마다 시도에도 있고 전국에 224개, 그러니까 17년 기준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이미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거 좀 지워볼까요? CYS 넷에 대해서는 좀 가끔보다는 좀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아래 그림 이런 거 또 옆으로 나와 있는 그림도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CYS 넷이라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안전망이라는 것은 그죠? 상담 전화가 걸려왔건 아니면
발견한 사람이 1388로 전화하건 문자로 들어오건 사이버 게시판으로 들어오건 아니면 찾아가는 아웃리치 거리 상담을 나갔다가 발견했건 경찰서에서 인계해 주건 학교나 보건소에서 연결이 오든지 간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개입을 하는데 긴급하냐 그래서 일시 지금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냐 그죠? 아니면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 뒤에 나옵니다만 청소년 동반자가 찾아가서 지금 어느 정도 고위험군인지를 확인해 보냐 뭐 이런 개입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즉 사례 관리를 좀 잘 해주려는 무슨 얘기예요? 가출한 청소년은 가출에 맞게 쉼터에 보내준다든지 복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여기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그죠? 학교를 자퇴하기 전에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숙고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인터넷 중독 청소년 학교 폭력 그다음에 이게 심각한 지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그러면 특별 지원 배웠죠? 이런 것들을 여기 이 안전망에만 걸리면 어디 다른 데 막 일일이 여러 군데 찾아다닐 게 아니라 안전망에만 걸려들면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연계해서 여기서 제공해 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 망 안에는 이미 필수적으로 필수 연계기관 학교, 교육청, 노동관서, 의료기관, 보건소, 쉼터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 지원 시설들의 관계자들이 이미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필수 연계 기관이고 이 필수 연계 기관뿐만 아니라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없는 무수히 많은 어떤 지역 사회에 청소년 이런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 여러 기관들 그죠? 이것들을 1388 청소년 지원단도 구축해 놓고 있고 자, 이 그림을 좀 충분히 천천히 보시고 이해를 해 놓고 CYSnet 관련 질문이 나오면 적절히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죠? 뒤에서 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죠? 청소년 동반자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인력입니다. 인력. 사람들이에요. YC로 줄여서 하는데 Youth Companion의 줄임말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이 동반자는 미리 동반자를 좀 뽑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을 해서 CYS 넷이나 이렇게 망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찾아오면 좋은데 쉽게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뽑아놓은 양성해놓은 청소년 동반자들이 직접 청소년들한테 찾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복지에서도 배웠죠. 아웃 리치라 그러죠. 아웃 리치 나간다 이거예요. 현장으로 도달하게 아웃리치.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 친구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고위험군인지 빨리 파악하고 긴급적으로 빨리 개입해야 될지 아니면 적절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소년 동반자라고 합니다. 청소년 동반자. 이거는 청소년 전공하고 이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뭐 상담 관련 자격이나 청소년 지도사 자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뭐랄까요, 위기 청소년 상담의 거부감이라든가 두려움은 좀 없고, 더 이제 좀 배려하고 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2017년 기준으로 1146명 전국적으로 동반자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동반자는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일제를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웃리치에서 내가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 사례당 최소 주 1회 찾아가서 그죠? 찾아가서 아웃리치에서 방문해서 상담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가 달라졌는지 심각해졌는지 좀 괜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꼭 파악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청소년 쉼터. 여러분,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 쉼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복지지원법이 근거고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였죠. 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해서 가출 청소년을 잘 보호하고 또 의식주 지원해주고 여기서 또 상담, 의식주 지원 제일 중요하고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 지원해서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예방하고 잘 복귀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설이 청소년 쉼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2017년 기준 전국에 123개소.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청소년 정책에서의 청소년, 지금 우리가 배운 정책이나 청소년 쪽 분야의 사업으로서의 이 청소년 쉼터가 그죠? 순천에는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여수라든가 목포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운 부분이. 자, 또 재미난 거, 여러분 청소년 쉼터의 명판, 또 인쇄 홍보물 등의 여성가족부 또 복권위원회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다 이런 걸 표기하여 제작하도록 돼 있다. 참고로 그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할 때 이런 거를 표기하라고 지침서나 매뉴얼, 사업 쉼터 운영 매뉴얼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쉼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혹시 쉼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럴 리는 없지만 물어본다라고 하면 쉼터에는 일시 쉼터와 단기 쉼터 그리고 중장기 쉼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 당장에 먹고 자고 문제니까 일시 쉼터가 있겠죠. 그래서 24시간, 24시간에서 7일 이내에서 일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외고요. 중장기 쉼터는 3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생활이나 자활을 돕는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 쉼터를 거치고서도 충분히 자립할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여러 가지 장기 자립지원 서비스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위기 청소년, 가출 청소년 여기에 빠질 수 있는 위기 가능 청소년은 가출 예방, 가정 복귀, 사회 적응 이런 걸 위한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 가운데 그죠? 우리 여러분 복지지원법에 31조에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 회복 지원 시설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뭔지 사실 약간 의문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회복 지원 시설이라는 간판을 둔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법 제도론 쪽에서 나왔던 소년법에 의거한 만 19세 미만 소년들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 중에 감호 위탁 처분 기간 동안 보호해 주면서 상담 주고 학업 자립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시설로서 회복 지원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호 기간은 6개월이고 이 소년부 판사가 결정해서 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 기간을 지정해서 이 회복 지원 시설에서 6개월 이내로 그죠?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한 번에 하나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자 여러분 우리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은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있다 그랬죠. 이거는 제일 무거운 거였습니다. 장기 소년 송치 1호 처분이 뭐예요? 보호 위탁 감호 보호 처분 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회복 시설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보낼 수 있다. 위탁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특히 예, 여기 2, 3, 4, 5호 조금 더 예, 조금 더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 4, 5호는 어떻게 해요? 예, 2호는 교육 수강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겠고 3호는 사회봉사 명령, 자, 4호, 5호는 보호관찰 처분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받고 나서 병합이니까 이런 걸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가 이게 뭐예요? 예, 회복 예, 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배웠던 상담복지센터도 가능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도 가능하고 수련시설에서도 가능하고 성폭력 상담소나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것 주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요? 연계해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여기 회복 지원 시설은 회복 지원 시설은 간판을 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 처분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 회복 시설에 어떻게 위탁해서 운영되는 체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일부 조금 중한 애들은 2호, 3호, 4호 경우에는 다른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같은 것들이 붙어져서 또 그것도 받고 예, 또 위탁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2차 시 시간에 이어서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